네, 정확한 종가 한번 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소폭의 내림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6% 내린 2,469선에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46% 하락한 836.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인 코스닥이 1% 안팎의 하락까지 보여줬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서의 업종별 흐름 보시면 앞서 이상엽 이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장 화학주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와 달리 시장에서 최근에 강했던 전기전자, 의약품은 소폭의 내림세를, 반대로 금융과 통신 쪽에서의 빨간불을 보였습니다. 화학업종 안에서는 전통적인 화학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어요. 롯데케미칼은 7%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이수스페셜티 케미칼도 10% 넘는 오름세, LG화학은 40만 원 선 위에서 안착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 올랐을까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SK하이닉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많은 반도체 주들도 빨간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0.83% 반도체 업종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도 화학은 0.37% 오름세,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와 제약 그리고 종이목재단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죠. 중국발 악재가 불거졌었는데 이 악재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오늘 대다수의 종목이 빨간불을 켰고요. 컴투스홀딩스는 5%대 오름세, 조이시티는 14% 넘는 급등 보였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아이패밀리 SC가 대표적으로 7%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고 VT도 최근에 주가 변동이 워낙 컸는데 오늘 7%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17,0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오늘 이 종목군들이 왜 올랐을까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화학주들. 아직 업황에 대해서는 큰 개선 기대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중국에서의 증시 안정기금이 유입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중국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석유화학 업계는 우울하죠. 다가오는 4분기 실적에서도 롯데케미칼과 금요석유화학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적자가 지속될 예정이고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는 679억 원,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1,766억 원의 4분기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다 크게 준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화학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왜 갑자기 올랐을까? 바로 증시 긴급 수혈에 나선 중국 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이 홍콩 증시 안정을 위해서 370조 원 가량의 증시 안정화 기금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홍콩 증시 상승 마감했고 오늘장도 중화권 증시가 빨간불을 켜려고 했죠. 그 영향으로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뉴스인지 이거는 조금 더 봐야겠고요. 게임주들 역시도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오늘장 빨간불을 켰죠. 최근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 12월 20일 국가신문출판국의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이 제시가 됐고 이를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22일 이후 23일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갑자기 홈페이지 내 규제안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통상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잡음거리를 그냥 없앤 게 아닐까 시장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오늘 게임주들이 또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도체 시선이 쏠려서 소외받았는데 다가오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전일에 아모레그룹주 이야기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오늘 화장품주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고요. 특히나 비중국 지역 위주로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발 악재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 종목들 흐름을 좀 대체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박수봉 이사님. 그 안에서 뭔가 믿어보고 싶은 화장품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화학주들의 강세도 있었어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최근에 많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도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 지금 이제 2조 위안을
증시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얘기고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확정해서 얘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잔으로는 그 내용이 좀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판단하고 있고 미리 종목들이 좀 움직임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화학적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화장품 쪽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커트라 쪽에서도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화장품 수출 물량이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다만 중국 시장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 외 일본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동남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지금 현재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커트라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들이 화장품 쪽에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 퍼스픽을 비롯해서 LG생활건강이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 쪽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분야가 화장품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화장품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정리입니다. 이상엽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이렇게 꼽은 강세 종목, 여기에 금융주까지 더해보면은 최근에 과대 낙폭주 혹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키 맞추기가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보세요? 아니면은 단순히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네, 금융주의 상승도 어제부터 나오고 금융지주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배당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비중이 컸었던 기업 화장품이든 화학이든 철강이든 비중이 컸던 기업들은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어제 오늘은 중국 비중이 컸었던 기업 섹터 쪽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오전에는 화학 업종이 좀 올라와서 여러 종목군들 보면은 윗꼬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그쪽 강했었던 중국 관련주 쪽에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오히려 좀 이제 소부장 쪽이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SK 하이닉스가 내일 분위기만 잘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오늘까지 어제 오늘 좀 강했었던 중국 관련주는 오늘보다 더 약하고 오늘 오후적 시장을 봤을 때 오전보다 오후장 흐름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소부장이 좀 강할 수 있는 기대감이 오늘 오후부터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고객 예탁금도 60조도 못 넘고 50조도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예탁금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과연 올해 상반기 내에 쏠림 현상이란 단어를 과연 언제까지 쓸까?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일 소부장 쪽이 강하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들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장의 그런 머니 무브를 진짜 계속해서 쫓아다니시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쪽보다는 좀 소부장 쪽으로 좀 관심 두는 게 비중적으로는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하락 마감한 대표적인 테마는 어떤 게 있을지 볼게요.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테마에서 가장 뜨거웠던 홍해 리스크 관련주들 보시죠. 대표적으로 해운주가 있을 텐데 흥하해운, 대한해운 오늘 낙폭이 컸고요. 물류주 중에 하나인 동방 역시도 10% 가까운 급락, 스페코와 대성에너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둔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어제까지 뜨거웠던 AI 관련주들도 오늘은 대다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주 크라우드웍스와 브리지텍이 하락 마감했고 한글과 컴퓨터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오늘까지 추가 하락 속에 32,200원 내려왔습니다. 플리토와 솔트룩스도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단에서 AI 관련주들 오늘 어땠을까요? 다운칩스가 6% 넘는 하락,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5.39%, 그리고 리노공업도 2.6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후장에 HBM 관련주들이 살아나기 전만 해도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미 증시 안에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어닝 시즌을 알리는 첫 번째 1호 기업이에요.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량 반도체 매출 감소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0% 급감하긴 했지만 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9센트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다가오는 1분기에 대한 전망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34억에서 37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96센트에서 1달러 16센트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이 봤던 건 1달러 40센트입니다.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산업 전반의 약세 및 자동차 부문 실적 감소가 전망된다라면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발표하자 시간외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 오늘 시장에서도 이거 SK하이닉스 실적도 다소 부진한 거 아니야? 혹은 1분기 전망이 부진할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오전장에 좀 커졌었거든요. 다행히 오후에는 좀 HBM 관련주들이 이 분위기를 뒤덮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STI, 하나마이크론, ISC, PSK홀딩스의 상승을 믿어볼까요? 아니면은 오늘 장의 하락 마감한 AI 반도체주들로 인해 조심해야 될까요? 박수봉 이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금 현재 저는 중소형 주들보다는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세화 공정으로 좀 다들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죠. AP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4나노급으로 해서 만든 이제 CPU이자 GPU이자 그런 이제 NPU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최근 또 1나노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3나노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 2나노 얘기도 지난 연도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금 이제 또 1나노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도체 쪽도 보면 그 미세 공정에 맞는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지금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대략적으로 4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정말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보면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 보면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 흐름이 강합니다. 그게 비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일부 특정 종목들만 움직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좀 좋지가 못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성을 띠고 뭐 CXL이다 아니면 뭐 PIM이다 뭐 아니면 또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다 온 센스 AI 관련주다 해가지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실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지금 중소형주들보다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의 시가 공략주를 공개하기 앞서서 박수범 이사는 내 시초가 공략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 오늘 하락한 대세주를 고르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반등한 낙폭 과대주를 선택했습니까? 오늘 좀 주가가 좀 조정받은 종목이고요. 네. 바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방위산업 쪽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위산업 딱 세 가지 섹터만 가장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위산업을 오늘 좀 추천주로서 좀 가지고 나왔고 뭐 LIG 넥스원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로봇 산업까지 진출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방위산업 쪽도 지금 현재 매출도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사우디 쪽에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계약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약 5조 원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로 이렇게 팩트로 이제 공시가 뜨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UAE 쪽에다가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사들을 보면 이제 북미, 중남미, 중동, 사우디, 동남아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천궁에 대한 그런
그런 관련 제품들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은 비록 주가가 오르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봐도 좋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LIG 넥스원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첫째 1차 목표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전 더 크게 보고 있는데 1차 목표가 지금 1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매수가 지금 현재가도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더 높게 보지만 단기로는 일단 15만 원의 목표가를 가져가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박수범 이사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이상엽 이사님의 시초가 공략주는 과대낙폭주 아니면 오늘 일장 조정받은 대세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후자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거 초점 맞추고 싶고요. 종목은 ALT입니다. 오늘 2.7% 하락했는데 네, 정말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 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아래꼬리 좀 달렸고요.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업체인데 다양한 제품을 좀 취급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DDI가 54%고요. 시장에서 관심이 큰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CIS가 한 15%를 차지하고 또 MCU 굉장히 중요하죠. 네, 6% 차지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는 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장 이제 1분기에 이제 착공 계획이 있는 것도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온센서 AI 또 테마가 잡히고 있는데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ALT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신규주긴 하지만 여기 한 26,000원이 좀 계속 부담이 되는데 내일이 이제 3일째 돌파를 한다면 내일이 3일째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24,000원 말씀드렸는데 내일 장 초반부터 다른 소부장도 강하다고 하면 24,000원보다 조금 높게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28,000원, 손절가로는 22,4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사모펀드가 6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중에서 사모펀드에도 좀 관심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오늘 하락한 방산주에서 한 종목, 오늘 하락하고 있는 AI 반도체 안에서 한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 ALT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